저저저저저저 안녕하세요. 마음과 경기의 건강을 함께 챙겨드리는 포근포근 보건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좀 화끈합니다. 바로 싱가포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리나 베이 샌즈? 화려한 야경? 그런데 통계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무려 82,000달러예요. 아시아에선 카타르 다음으로 2위, 세계 순위에선 5위입니다. 그 부유하다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한참 위에 있죠. 하지만 이 나라 처음부터 금수저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60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는 흙수저도 아닌 먼지 수저였어요. 도시 전체가 빈민가였고 인종끼리 치고받는 갈등에 파업은 일상이었죠. 당시 GDP는 지금의 1%도 안 됐습니다. 아무 자원도 없는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6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부국이 됐을까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가 보여준 실용주의의 끝판왕 스토리 지금 바로 처방해 드립니다. 자, 사실 싱가포르의 역사는 참 기구합니다. 말라카 해협의 요충지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어요. 1819년 영국인이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역사가 시작됐죠. 2차 대전 때는 일본군에게 점령당해 도시가 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때 등장한 백마탄 기사가 바로 리콴유입니다. 런던 정경대와 케임브리지 법대를 나온 엘리트 변호사였죠. 그는 싱가포르가 너무 작아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63년에 북쪽의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걸? 같이 살아보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경제적 이권 다툼도 심했지만 더 큰 건 인종 문제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우선주의였는데 싱가포르는 화교가 75%가 넘었거든요. 결국 갈등 끝에 1965년 말레이시아 의회는 투표를 통해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쫓아버립니다. 나라가 독립을 하고 싶어 안달인 경우는 많아도 이렇게 강제로 독립당한 나라는 전 세계에 싱가포르밖에 없을 겁니다. 리콴유가 TV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막막해하던 모습은 지금도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죠. 자, 이제 혼자가 된 리콴유 반장님, 아니 총리님, 눈물을 닦고 게임판에 뛰어듭니다. 그의 전략은 아주 독특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이론보다는 무엇이 당장 이득인가를 따지는 실용주의였죠. 첫 번째 묘수는 영국군 붙잡기였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싱가포르 GDP의 20%를 지출하던 큰 손이었거든요. 리콴유는 너희 일찍 나가면 파원드와 결제 안 한다는 식의 밀당 끝에 군대를 몇 년 더 머물게 하며 원조를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과감했습니다. 바로 영어 공용화입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말레이어, 중국어, 인도어 등이 뒤섞인 인종 용광로였어요. 리콴유는 오늘부터 모두 영어를 써라 라고 선포합니다. 민족의 자긍심인 모국어를 버리게 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덕분에 싱가포르는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자본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게 됐습니다. 아, 참고로 이 과정에서 탄생한 독특한 말투 싱글리시, 미국인은 못 알아들어도 한국인인 저는 왠지 친근하게 들리더라고요. 자, 이제 한국인이라면 가장 부러워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주거정책, HDB 조합주택입니다. 리콴유는 내 집이 있어야 국가에 충성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직접 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했죠. 놀라지 마세요. 지금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가 지은 이 아파트에 삽니다. 자가 보유율은 거의 90%에 육박하죠. 정부가 주거는 책임질 테니 너희는 안심하고 일해서 경제를 키우라는 겁니다. 물론 사유지 빌라나 펜트하우스는 한국 강남보다 더 비싸지만 대다수 서민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해서 벌라는 정말 무시무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전략이죠. 싱가포르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 말레이시아에서 사와야 했으니까요.
리콴유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분류 교육을 실시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빠르게, 천천히 가는 애들은 기술 위주로 철저히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의 아시아 본부나 거점을 마련한 이유는 크게 비즈니스 환경과 인적 자원, 그리고 국가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조세 혜택. 싱가포르는 법인 세율이 약 17%로 매우 낮은 편이며 신규 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면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설립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단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시설과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장이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아페 지역 전체를 커버하려는 글로벌 물류 및 유통기업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언어 방역이 없는 고숙련 인적 풀.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 약 20%를 교육에 투자하여 양성된 고숙련 전문 인력들이 풍부하며 싱가포르 국립대나 난양공대 등 세계 최정상급 대학 출신 인재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과 투명성.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확립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정치적 변동성이 거의 없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우수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의료, 주거 등 사회 인프라가 매우 현대적입니다.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 치안이 좋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본사 유치에 큰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성공은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 리콴유라는 유능한 CEO가 이끄는 싱가포르 주식회사의 승리에 가깝습니다. 껌 찝는 것까지 금지하고 벌금을 때리는 강수를 두면서도 결국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죠. 개인의 자유가 조금 제한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이토록 단기간에 정점에 올라선 이들의 실행력은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진짜 이득인가를 고민했던 리콴유의 실용주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포근포근 보건소의 경제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대본을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끝!